함수 fx는 절대값 x-1이고 gx는 가우스 x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1에서의 좌극한이에요. 1에서의 좌극한인데 얘는 그냥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x분의 1에서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는 조금 작다는 얘기죠. 1보다는 조금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맞지? 그럼 저 전체 숫자는 어디 가까워지겠니? 1에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조금 큽니까? 작습니까? 크겠지. 1보다 조금 클 겁니다. 이 전체 숫자는 1에 가까워지지만 1에서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오지? 1로 나와야겠지. 이렇게. 빠짐? 그러면 요 극한값이 이제 1이 나오게 하는 정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fx를 그대로 써볼게요. gfx니까 fx가 이겁니다. 그리고 얘가 1이 되게 하는 정수 K 다 구해주시면 돼. 자, 그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gx라는 함수는 가우스 x지. 가우스 x인데 그 g 어쩌구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1이 나오려면 이 안쪽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에서의 우극한이 돼도 되고 맞죠?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저 안쪽 정의역 자리가 1에서의 우극한이 되면 여기가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조금 크니까 극한값이 1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 말고 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더라도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 1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돼? 합성함수는 일단 어려운 거야. 무조건 합성함수의 방정식이 됐든 나중에 미분이 됐든. 자, 그럼 제가 저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를 그리면 꺾이는 점은 0,-1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그리고 x절편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뭐 대충 그려내보면 이렇게 여기서 꺾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제가 지금 fx지. fx가 첫 번째 1에서 우극한 가능해요. 자, 지금 k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했어. 이 k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점만 제가 찍어볼게. 1, 2. 자, 첫 번째 이거 예상 가능하네. 이렇게. 자, k가 2라고 생각해봐. k가 2라고 생각하면 2에서의 우극한이면 이 g라는 함수 안에 있는 fx는 1에서의 우극한이죠. 맞습니까? 1에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 안쪽이 1에서 우극한이면 극한값 1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첫 번째 가능한 정수 k는 일단 2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이 안쪽이 이 좌극한이 돼도 상관이 없어. 여기네 여기. 머리 아프지? 자,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을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까워지죠. 어디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지. 그럼 이게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극한값이 1이 나오겠지.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그죠? 이쪽에서는 나오겠니?
이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K에서의 여기가 만약에 제가 K라고 하잖아. 이렇게 다가가면 이 우극한이지. 그럼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 2로 나오겠죠. 이쪽은 안 나옵니다. 그죠? 각각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2랑 두 개 나오겠지. 두 개. 자, 그럼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야. 합성함수는 일단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할만해. 그 다음에 53번인가요? 웬 역함수가 나왔니? 고난도네. 자, 53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인 함수 fx에 대하여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저놈을 원래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니? 없죠. 모든 실수의 정의되면 역함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의역을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제한을 해줬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제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1 지나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냥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있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은 없어요. 이게 fx야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초이스를 하셔야 돼. 역함수를 직접 구할 거냐, 구하지 않을 거냐인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떤 미분계수래.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건 현재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야 돼요. 역함수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아마 시작점이 여기일 거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역함수겠지. 이게 f 인버스 x이자 그대로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얘가 gx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 그럼 역함수를 제가 직접 구해볼게. 직접 구하는 건 간단하죠. x를 y로 표현하고 xy 자리 바꿔주고 정의역 적절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fx죠 지금. 이게 fx고 x를 y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를 y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x, y 자리 바꿔야 되니까 자리를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x, y 자리를 먼저 바꾸셔도 돼. 그럼 지금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y는 x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거예요. 대칭 이동했으면 원래 이놈을 대칭 이동한 이것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 무리함수를 배웠잖아.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지금 분홍색이면 플러스겠지. 분홍색이면 플러스일 겁니다. 근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저는 gx를 직접 구했어요. 직접 구했고 x가 2를 향해 갈 때 fx-10. 자, 여기서 10 빼봅시다. 여기서 10 빼면 x제곱 플러스 2x-8이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gx 그대로 쓰시면 돼. 제가 모든 극한의 형태를 먼저 알아보라고 했지. 무슨 형태의 극한이야 이거? 0분의 0꼴입니다. 그냥 x에 2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가죠. 그럼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고 했어요. 근호가 있으니까 인수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유리화하셔야 되고 얘는 먼저 인수분해를 할게요. 제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지.
아무 때나 유리화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얘가 필요하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내용은 유리화하는 쪽만 계산하라고 했어요.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분모는 그대로고 얘만 계산. 자,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x-2지. 그럼 숨어있던 인수가 튀어나오는 거고 약분이 되죠. 이제. 통째로. 그 다음에는 그냥 수렴하는 극한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x에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6이고 여기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고 여기는 다 약분됐고 자, 12분의 1 나오겠죠. 12분의 1. 됐습니까? 자, 센 C스텝에서도 얘는 저는 생략을 할 거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fx라는 함수가 좀 특이하게 주어졌습니다. 유리수면, x가 실수범위 중에 유리수면 제곱을 하는 게 함수값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무리수면 세제곱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부터 제가 확인해 볼게. 확인해 보면 뭐 별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1에 가까워지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뒤에 있는 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에 가까워질 거고 1 빼기 아주 작은 수꼴이니까 이 전체는 1에 가까워지는데 1 좌극한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n이 무슨 수래 지금?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빼기 n분의 1, 이 전체는 유리수겠지요? 유리수입니다. 무조건 유리수예요. 유리수인데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좀 애매하다. 수열의 극한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나왔으니까 1번 일단 맞습니다. 근데 설령 무리수라고 판단해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1 나오겠지. 어느 경우에도 1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잠깐 이 양반들 지금 눈빛들이 2번 잘 봐. n은 문제의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 그럼 얘는 어디 가까워져 일단? 1에 가까워질 거잖아. n이 커지면. 무한대로 커지면. 근데 마치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이 뒤에 더해진 애가 유리수야 무리수야? 당연히 무리수겠지. 그죠? 루트 2가 분자에 있잖아. n은 자연수라며 지금. 그럼 이 전체가 1에 가까워지지만 무리수예요. 무리수면 세제곱한 게 함수값이라고 했어. 점점 저놈에 가까워질 테니까 아무튼 세제곱하면 똑같이 1 나오겠죠. 얘도. 얘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아. 자, 3번. 3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겠네. 이거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죠. n분의 루트 2 자체가 무리수잖아요. n이 자연수면. 그럼 무리수니까 여기다 넣고 근사해서 구해야 될 것 같아.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자, 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에 가까워질 텐데 그게 무리수가 됐든 유리수가 됐든 제곱을 했든 세제곱을 했든 무조건 1 나오지. 얘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다. 얘는 5번은 될까요, 근데? 5번 안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어떤 무리수가 더해지느냐 유리수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제곱이냐 세제곱이냐에 따라 부호가 바뀌겠죠. 5번은 틀렸네요.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풀기는 하는데 여기서 n이 자연수인 경우는 미적분 단원에서 자세히 수열의 극한에서 자세히 다룰 거라서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얘는. 일단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또 가우스로 표현된 함수네요.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a분의 2b의 값을 구했어요. 지금 a분의 2b, 마지막에 b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a, b를 따로 구하기보다는 보통 한 문자에 관한 관계식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가우스 기호가 나왔으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야 돼. 자, fx는 이거죠. 근데 제가 똑같은 식을 두 번 쓰기가 버거우니 실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푸실 텐데 그냥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에는 우극한, 좌극한을 제가 한 번에 아래 쓸게.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거 좀 그렇잖아? 자, 우극한. 우극한이면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조금 크대. 그럼 가우스 씌워주면 뭘로 나와야 되지? 0입니다. 0, 0이니까 뭐만 남아? 우극한 값은 그냥 3이 나오겠지. 근데 0 좌극한이면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오죠?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플러스고 뒤에 상수는 그냥 더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0에서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똑같아야 되죠. 끝났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b지?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b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끝, 끝, 끝. 자, 그 다음에 83번. 자, 이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x가 음수라는 얘기죠. 음수.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당부한 게 어떤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마지막 식에서 x분의 fx가 나와야 돼. x분의 fx가. 그럼 x분의 fx가 나오려면 분모 분자를 다 뭘로 나눠줘야겠니? x로 나눠줘야 될 거야. 이렇게.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그러면 3 곱하기 x분의 fx. 얘도 x로 나눴고 x로 나눴고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착각할까봐 우리 중3 때 이거 배워. 루트 x제곱이면 절대값 x로 나와야 되지.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도 플러스 2로 나오고 플러스 2의 제곱도 2로 나오니까 절대값 x로 나옵니다. 절대값 x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이 x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x는 지금 음수잖아. 음수면 이렇게 써야겠니? 이걸 써야겠죠, 이거. 음수일 때는 얘랑 같은 거지, 지금.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죠. 요까지 됩니까?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가. 이게 포인트예요. 맞지? 또 여기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학년 때 복소수에 보면 루트분의 루트인데 근호 한 방에 쓰면 앞에 없던 마이너스 튀어나올 때 있었지? 언제였니 그게? 언제였지?
분모만 음수일 때지. 둘 다 음수일 때는 곱했을 때, 근원 한 방에 썼을 때. 얘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x제곱이 음수가 되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 한 방에 써도 되겠죠. 되는 거 맞나 모르겠네. 자, 근원 한 방에 쓸게. 여기 극한은 얼레벌레 푸시면 안 돼. 정확하게. 일단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x제곱분의 fx. 근데 x제곱분의 fx인데 내가 x분의 fx밖에 모르거든. 그럼 이렇게 쪼개 쓰시고 x제곱분의 x제곱은 1이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까지 됨. 이거 어디로 수렴? 문제에서 알파. 이것도 알파. 이것도 알파. 얘는 어디로 수렴이니? x가 음의 무한대래. 음의 무한대든 양의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수렴할 때는 함수값처럼 딴딴딴 집어넣고 구해도 좋다라고 했으니 그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알파 0 곱하면 0이지.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잠깐. 알파가 4가 맞나? 네, 알파 4 맞죠? 자, 됐어요? 아니, 뭐야, 당신이 니네 왜 이렇게 오늘 눈들이 다 피곤해 보이니? 나도 피곤해 보이긴 하다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자, 91번. 이게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서 너무 헷갈리신 것 같은데 가우스 기호는 어떤 정수에 가까워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봐야 되고 얘가 좌극한 우극한이 있니? 없어. 얘는 방향이 한쪽이야.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정수 부분. 어떤 실수를 데려오더라도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고 얘가 그 숫자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5.75는 가우스 5.75에 0.75 더하시면 되죠. 이게 정확히 5.75의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잖아. 그럼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쓰면 뒤에 알파는 얼마인지는 숫자마다 다르지만 소수 부분이니까 무조건 0 이상 1 미만이죠. 그럼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 보시오. 그러면 3분의 x라는 애도 이게 3분의 x의 정수 부분이고 어떤 소수 부분을 제가 알파라고 할게. 그럼 가우스 3분의 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파는 뭔지 모릅니다. 알파는 뭔지 몰라요. 자, 그럼 가우스 3분의 x자리에 제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자, 얘네 둘이 갖다 곱하면 2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대. 얘는 무한대겠지. 얘는 어떤 작은 상수 아니야? 그냥 소수 부분이잖아. 얘는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끼케야 0에서 6 사이입니다. 알파 자체가 0에서 1 사이니까. 뒤에 게 0이겠죠. 그냥 뭐 나옵니까? 2가 나오겠지. 2가 나오고 그럼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실전에서 풀 때는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무한대로 갈 때야. 또 주의하셔야 돼.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얘는 뭘로 근사해서 풀면 된다. 그냥 3분의 x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연락이 커지면 3분의 x나 가우스 3분의 x나 거의 같아지니까 이건 제가 교과서적으로 풀어본 거고 실제로는 봄과 동시에 그냥 약분하고 2 골라주시면 돼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2 같은 정수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됐지? 자, 105번. 자, 이것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네. 자, 참고로 105번 같은 건 우리 뒤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운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극한만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잘 봐. 그리고 서술형에 나왔을 때도 제가 지금 푸는 방식 그대로 푸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다항식이라고 힌트는 주어졌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그럼 이거 0을 향해 가겠지. 그죠? 자, 지난주에 했지. 분수식의 극한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분자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 반드시 0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게 미정계수의 결정. 뭐 천천히 쓰면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얘도 0. 근데 fx 다항함수라며. 그럼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돼. 되지? 자, 그럼 gx가 fx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f-3이래. 근데 f-3 9라고 구했어. 이거 9.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극한식은 fx에 관한 극한식이니까 gx는 현재로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제가 gx 자리에 이거 쓸게. fx-9. 자,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어려우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을 거야. 잘 봐. 좀 어려운데. 먼저 일단은 전개를 해보겠죠. 이 상태로는 아무리 변형을 해도 얘는 제가 만들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는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fx에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9fx. 자, 방금 f-3은 9라고 구했어요. 지웠지만. 자, 요까지 돼. 이제 얘를 제가 좀 쪼개 써볼 거야. 쪼개 써볼 텐데 어떻게 쪼개 쓰는 게 제일 이쁠까? 라고 보면 어떻게 쪼개 쓰는 게 이쁠까? x-3 전개를 괜히 했다. x-3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쪼개 쓸게요. 죄송. fx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변형하는 게 뭐 그때그때 달라서 이거는 결국은 얘랑 곱해진 거죠. 맞지? 근데 이 왼쪽은 수렴하는 거 맞지? x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6을 향해 갈 거고 f-3은 9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은 수렴하는 게 맞아요. 이제 문제는 오른쪽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제곱.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럼 수렴하는 쪽은 그냥 냅둬. 얘는 냅두고
자, 이거 틀리신 분들 잘 보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fx-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빼. 근데 이거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없던 애니까 다시 더해. 그리고 원래 빼기 9가 돼 있죠. 그죠? 그냥 저 형태가 이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돼. 복사해서 갖다 붙이듯이. 안 나오면 나오게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빼고 다시 더한 거예요. 빼고 다시 더한 거.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왼쪽은요? 왼쪽은 보지 마. 왼쪽은 수렴이니까 이쪽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냅두시면 돼요. 계속 냅두고 이렇게. 이제 얘만 쪼개 쓰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쪼개 쓸 거냐? 이렇게 한번 쪼개 쓰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쪼개 쓰고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원래식 똑같은 거 맞잖아. 이 변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이제 볼까? 얘는 약분하면 뭐 나올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이 정도 암산 다 되지? x-3만 남겠지? 자, 이제는 다 수렴합니다.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얘는 분모는 마이너스 6이고 분자는 9 나올 테고요. 얘는 문제에서 극한값이 4라고 수렴한다라고 했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겠지. 답이 3 나오겠네요. 3. 오케이.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105번이. 결국 서술형이나 객관식 어려운 극한에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식을 더했다 뺐다 조정해서 원하는 값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이 113번. 자, 피곤들 하시겠지만 잘 보시오. 11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 2차 함수 위에 한 점 P를 잡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C가 있다. 점 P가 저 그래프를 따라. 이 그래프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얘기죠.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저는 P점을 일단 미지수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활용해서는 2차 함수 직선 이런 위의 점이면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했죠. X좌표 기준으로. 제가 X좌표로 X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당연히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P는 Y는 2분의 1 X제곱 위의 점이니까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Y는 2분의 1 X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 2차 함수 위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야? 물론 P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X좌표가 어디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0에. 자, 그럼 여기까지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P가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P의 X좌표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원 C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 구해달라고 했어. 이놈의 Y좌표. 당연히 C는 X좌표는 0이죠. Y좌표는 모르니까 제가 Y라고 할게. 여기까지 돼. 얘는 X로 현재 표현할 수가 없죠. 현재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Y라고 했습니다.
y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식을 극한식으로 작성하면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좌표의 극한을 물어봤으니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일단 원이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나는 뭐가 필요할까 그럼? x랑 y에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y를 x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닌가? 관계식. 관계식인데 아니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니 니네? 그건 아니겠지. 원의 성질 이용하시면 돼요. 원의 성질이 일단 보도선이 어디서 나갈까라고 보면 원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점. 의미 있는 점. 둘 다 반지름이니까 똑같겠지. 여기 90도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 그림상 90도가 차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y좌표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거리니까 루트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이니까.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점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길이 둘 다 반지름입니다. 결국은 관계식 얻어냈네.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오케이. 이제 양변 제곱. 자, 얘는 바로 전개할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가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0은 아닙니다. 양변 x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1 되고요. 얘는 x제곱 남았을 거고 얘는 통째로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y지. y 좌표를 x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결론. x가 0을 향해 갈 때 y는 1 플러스 4분의 1 x제곱. 근데 x가 0을 향해 가면 극한값 1 나오겠지. 됐어요? 이 함수 위의 점을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시고 원이 나오면 다른 미지수와의 관계식 하나만 더 구하시면 된다. 라는 거. 됐죠? 자, 이제 좌표축이 없을 때 오늘의 마지막 질문. 자, 11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O 위에 한 점 A가 있다.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O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O의 지름 AB와 만나는 점을 또 R이라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 지금 왼쪽에 커다란 원이 주어졌어요. 반지름 3이래. 이렇게. 자, 근데 이 지름의 한쪽 끝에서 반지름이 스몰 r인 원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면 교점이 이렇게 뿅뿅 나오겠죠. 이 네 점을 잇는 사각형의 넓이를 SR이라고 했어. 이 사각형의 넓이를 SR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뭘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야? 반지름 R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죠. 반지름 R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 얘는 지금 이쪽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R일 거예요. 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없나?
6 짠. 뭐 이걸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겠네. 자, 미지수를 조금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보조선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 원에서 의미가 있는 점, 이렇게. 이거는 이쪽 왼쪽 원의 반지름이죠, 지금.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 그지? 자, 이제 어디를 구할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만 구하시고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 거기까지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제가 볼 때는 높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끼인각이 특수각은 아니니 요거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쪽은 R이고 맞지? 자, 어디를 미지수로 잡을까? 이쪽을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쭈글쭈글하지만 요거를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죠? 3-A지? 제가 지금 대단한 행위를 한 것 같지만 높이를 R로 표현해야 되잖아. 높이를 R로 표현하려고 지금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를 R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삼각함수를 이용해도 좋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한번. 그럼 이 가운데 높이를 제가 H라고 할게. H라고 하면 왼쪽에도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오른쪽에도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왼쪽에서 H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서 H제곱은 R제곱에서 A제곱 빼면 되겠죠. 자, 됩니까? 그럼 둘이 같아야겠지. 둘이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이 같다라고 두면 자, 여기서 9 없어지고 여기서 플러스 6a 마이너스 a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자, 6a는 r제곱 나오죠? 6a는 r제곱. 그럼 a는 6분의 r제곱 나올 것 같아요. 맞음? 자, a는 6분의 r제곱이 나왔고 계산이 좀 꾸질꾸질해 보이는데 그럼 결국 저는 지금 이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에이? 맞나? 6분의 r제곱 대입하면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 36분의 r 4제곱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 결국 높이는 양수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r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그럼 r은 바깥으로 빼씁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h 되겠네. 이게 h 되겠고 그러면 넓이 SR은 이제 간단하죠. 그냥 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2분의 1 하고 다시 2 곱하느니 그냥 r 곱하기 h 하면 되죠. r 곱하기 h. 자, r은 이거고요. 여기다가 r만 한 번 더 곱하면 되겠네. 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놈은 다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R이 6 좌극한이니까 이거 양수 맞습니다. 약분 되고 이제 R이 6 자극한이면 6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36이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루트 10이고 자, 12 루트 3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시 어떤 학생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보도선 그렸을 때 제가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을게. 이건 당연히 수직이죠. R이고 6이고 맞지? 그럼 이 길이는 뭐니? 루트 이렇게 되겠고 맞죠? 자, 그럼 이쪽을 세타라고 했으면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구할 수 있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높이를 구하려고 뻘짓을 하는 건데 여기서 소공식을 쓰셔도 되겠죠. 6 곱하기 h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니? 그렇게 구하시더라도 똑같이 나오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나보고 풀라고 해도 이렇게 푸는데 근데 이 닮음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안 될까 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그대로 높이를 h를 바로 r로 표현 가능하지. 소공식 6 곱하기 h는 r 곱하기 이거. 그래서 h 표현하고 r 곱하기 h로 바로 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